언론중재법 얘기를 좀 다시 돌아가 네, 보자면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 언론중재법의 가장 큰 목적이 가짜뉴스를 바로잡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내는 이런 가짜뉴스라, 근데 열심히 취재를 했는데 실수로 오보가 났을 경우, 네. 이거는 좀 어떻게 좀 구분을 할 수 있을까? 말하자면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정당한 오보가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 상황에서는 속보 경쟁 하다 보니까 발표한 게 초기에 발표 저렇게 해가지고 그게 오보가 됐다. 네. 그러면은 구제해야죠. 그러니까 그건 것까지 이게 적용되면은 그거는 남용이 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보 접근권이 너무 가까워지고 빨라지고 하기 때문에, 근데 2005년에 이 법이 제정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2005년 인터넷 매체가 286곳이었는데 2020년 지난해에는 9,896곳이에요. 그러니까 15년 만에 35배의 매체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중앙지에서 발표를 하면 이 매체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전문 인용 보도예요. 근데 그게 수천 건이 한꺼번에 쫙 하면은 포털을 점령, 그래서 포털도 좀 이제 문제가 있다고 계속 나오는데, 점령을 해버리면 여론은 거기에 벌써 이제 형성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인한 회복 불능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이런 강한 구제법이 필요하다. 이 좀 네. 상징적으로 그렇게 한 건데, 지금 이제 고의 중과실 이런 그 정당한 오보에 대한 모호함은 이제 보완해 가야겠지만, 이거는 그러니까 필요한 법은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판례가 쌓이고 이러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러니까 계속 지켜보면서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는 이런 거가 제대로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를 판단하는 기준 시야 자체도 언론이거든요. 네. 직접 당사자가 언론이기 때문에 이거를 막아야겠다고 초점을 맞추면 좋은 기사 나오기 어려워요. 계속 그렇게 되고 또 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 계속 확장되고, 그러니까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 강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언론중재법 자체가 지금 뭐 이렇게 완벽한 법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네. 좀 허점이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들은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뭐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 보면 예. 그만큼 좀 기존 언론에 대한 뭔가 신뢰가 많이 떨어지고 불신이 좀 있어서 그런 게 좀 많이 나오지 않나 싶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4월 여론조사를 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제 찬성은 80%였어요. 그러니까 이거가 관심이 많아가지고 계속 이 여론조사가 중간중간 나왔는데 대부분 찬성이 많아요. 네. 그런데 언론 개혁 필요성에는 67%, 비공감이 22%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추세는 대부분 이제 체감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지금 언론에 이렇게 반대하면서 문제가 많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론이 나왔다는 거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여기서 반론을 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일반적인 언론 보도 말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악에 대한 어떤 탐사 보도라든지 심층 보도를 할 때는 되게 기자들도 취재 환경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끼케야 정보 공개 청구라든지, 그 다음에 그 주변을 어떤 탐문을 하거나 취재를 해서 어떤 의심할 만한 부분들을 심층 보도를 해서 그 보도로 인해서 그 보는 독자나 시청자들이 이건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얘기할 만큼 설득력 있는 논거들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취재기자 입장에선 저게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수사권도 없고, 그렇다고 이거를 수사기관하고 공조하기에는 금방 정보가 새서 또 방어막이 쳐질 수 있기 때문에 기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면에 대한 위축이 있지 않을까. 네. 이런 그 언론중재법들이,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어떤 그 피해 당사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상당히 뭐랄까 대응 방식도 되게 고도화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를 하거나 언론 중재위를 가는 것에 넘어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금은 기자 당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것도 뭐 언론사 상대로 5천만 원, 1억이면 뭐 그렇게 크지 않다고도 볼 수 있지만, 개인 상대로 5천만 원, 1억 이렇게 소송을 걸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기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건 되게 겁이 나죠. 네.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보도로 인해서 내가 소송에 걸려서 예를 들어서 회수를 하면 근데 개인 돈으로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돈이 있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 법이 또 그런 어떤 우리 언론의 근본적인 어떤 역할을 위축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구제할 거냐.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이게 악의적이지 않다는 것, 또는 이게 충분히
반론이라든지 또는 그 논거를 갖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부분들, 이걸 어떻게 엮어낼 건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좀 나눈 이야기들을 한 줄평으로 정리를 좀 한번 해볼까요? 한 줄평. 네. 한 줄평 어려워요. 한 줄평. 이거. 제가 먼저 해볼까요? 네, 네. 네, 좋습니다. 이게 잘 적어놨는데 아까. 그러니까 저로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언론이 이미 신뢰를 받고 있었으면 이러한 입법 논란 자체가 없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언론 스스로 이제는 신뢰도 회복에 먼저 집중하자. 이 법이 필요 없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뭐 기자협회보나 이런 데서도 또 그다음에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우리나라의 언론 신뢰도에 대해서 해외 기관에서도 많이 이제 분석들을 해놓는데 대체로 우리나라 언론의 신뢰도가 30%를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다는 건데 저는 그 영화의 대사 중에 내부자들에 나왔던 대사 있잖아요. 거기 조국일보의 그 주필이 얘기했던 거. 국민은 개 돼지라고 조금만 지나면 잊혀질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언론중재법에 대한 정치권의 어떤 논의들, 그 다음에 당사자인 언론과 기자들의 어떤 반발, 충분히 다 이해가 되고, 다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국민은 더 이상 개돼지가 아니다. 국민의 눈높이는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다.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요즘 뭐 1인 미디어나 네. 뭐 너튜브나 소셜 미디어 이런 곳에서 좀 가짜 뉴스가 엄청 네, 많아지고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언론이 좀 더 뭔가 질 좋은 뉴스라던가 이런 좋은 뉴스를 만들어내면 그런 가짜 뉴스, 나쁜 뉴스는 경쟁에 밀려서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쁜 뉴스 잡는 건 좋은 뉴스라고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는 사실 기자님들을 이제 언론에서 뭐 기레기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게 굉장히 좀 거부감이 있거든요. 사실 기자들 열심히 하는 것 이제 대부분 다 열심히 하시는데 이제 소수의 그런 가짜 뉴스들 때문에 이제 도매금으로 이제 취급을 네. 받으시는데 가짜 뉴스는 가짜일 뿐, 기자는 가짜가 아니다. 아. 좀 책임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